요루시카, 요네즈 켄시, 요아소비와 더불어서 그 유명한 J-팝 요시 가문 중 하나죠. 보카로피 출신 나부나와 음악씬에 경험 없던 보컬 스이가 만든 2인조 그룹으로 문학을 섬세하게 그리고 방대한 세계관을 음악으로 풀어낸다는 게 특징인 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내에서도 엄청나게 튼실한 팬층을 보유하고 있어요. 내려주고도 내한은 나누지만 하여튼 내한 빼고 다른 이벤트는 다 해주는 이 팀. 음악만 들어도 여름이 풍경이 보이고 앨범 하나하나가 소설처럼 읽히고 문학과 철학을 느끼게 되는 요루시카라는 팀. 오늘 스토리부터 각 개인의 TMI까지 최대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려주고도 내한은 나누지만 요루시카라는 팀이 이루어지기 이전 역사는 나부나라는 인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부나! 1995년 8월 17일 나고야 위에 기후현의 한 한적한 시골 마을 출생으로 어릴 때부터 가족 전체가 음악을 즐겼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어쿠스틱 기타, 형은 일렉 기타, 누나는 드럼이랑 하프, 여동생은 피아노, 어머니는 플루트. 신기하게도 하고 싶은 게 전부 다 달라서 집안에서 별소리가 다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나무나 씨도 기타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가 중학교 2학년이었다고 해요. 당시에 약 12만 원 정도의 아이바네즈 기타를 썼다고 하고요. 음악은 EDM, 덥스텝, 메탈, 블루스 등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들었다고 하며 기타 연습은 범프 오브 치킨, 레드윈프스, 피플 인 더 박스 같은 아티스트들을 위주로 들으면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동시에 원래부터도 작곡에 흥미가 있어서 DTM, 즉 데스크탑 뮤직을 하면서 스스로 트랙도 녹음도 진행을 하면서 곡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후에 나부나가 인터넷 검색 중에 보컬로이드의 존재를 알게 되고 니코동이라는 자신의 음악을 보여줄 수 있는 플랫폼을 알게 되면서 나도 해볼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실제로 나부나는 작곡에 더욱 심취 계속 집에서 곡을 만들다가 2012년 3월 하츠네 미쿠를 얹은 첫 곡 앨리스 트러스트를 투고하면서 나부나라는 작곡가 겸 아티스트를 알려가기 시작합니다. 앨리스 트러스트 투고 이후 나부나는 미친듯이 곡을 뽑아내기 시작하는데요. 첫 곡을 올린 지 채 10일도 되지 않은 3월 11일 사요나라 록베럿을 투고하기 시작하면서 거의 한두 달 주기로 니코동의 곡을 쫙 올리면서 자신의 음악색을 표출을 하죠. 굵직한 곡들 위주로 얘기를 해보면은 2013년 2월 19일 533만의 조회수를 기록, 15년 3월 보컬로이드 전설에 입성한 투명 엘레지. 이 곡을 통해서 나부나는 보카로판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이 이후에 2013년 6월 4일 194만의 조회수를 기록한 17년 9월에 보컬로이드 전설에 입성한 사요나라 원더노이즈. 2014년 2월 24일 1169만이란 놀라운 조회수를 기록, 보컬로이드 판에서도 30곡도 안 되는 신화 입성까지도 달성한 나부나의 보카로 대표곡 중 하나, 우미유리 카이테이탄 겐나리 해저담을 투고를 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폭발적인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4년 4월 26일 나부나는 커튼콜이 그치기 전에라는 동인 앨범을 낸 다음에 멈추지 않고 14년 11월 11일에는 747만의 조회수를 기록, 로쿠데나 시도 커버를 했던 곡 바로 새벽과 반딧불이를 두고, 이후 23년도 1월에 해질녘의 손을 잡는다 드라마 예고편에 곡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15년 5월 15일에는 600만의 조회수를 기록, 메류라는 곡을 투고, 7월 8일 464만의 조회수를 기록한 아이라라는 곡까지 투고를 한 뒤에요. 7월 22일 나부나는 15곡이 수록된 자신의 첫 유통 앨범 꽃과 물엿 최종 전차를 발매, 오리콘 앨범 최고 순위 24위까지 올라가는 성적을 거두면서 메이저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앨범 발매 이후 나부나는 더욱 정제된 사운드와 애니메이션으로 곡을 투고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백설공주를 모티브로 한 시라유키, 빨간 구두를 모티브로 한 꽃내림 등 여러 동화 이야기를 자신의 색깔로 재해석해 나갑니다. 이후에 나부나는 인터뷰에서 밝히기로 전작에서는 할 수 없었던 피아노, 어쿠스틱 기타, 스트링 등을 잘 이용할 수 있게 돼서 스스로도 발전한 것 같다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 앨범 발매 1년 후인 2016년 7월
7월 6일 나부나는 두 번째 앨범 달을 걷고 있어를 발매. 곧바로 앨범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첫 원맨 라이브를 8월 도쿄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요루시카의 익숙한 공연 멤버들이 올라오게 되는데, 현재는 나토리랑도 자주 공연하는 기타리스트 시모즈루 마치야스, 피아노로 솔로 공연까지 진행하실 정도의 실력을 가지신 건반 히라하다 테츠야, 현재는 활동 휴지 중이지만 일본 코어 계열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소유한 마이 퍼스트 스토리의 드러머 마자 이마데모 푸르름이 사는 곳으로 유명한 아티스트지만, 요루시카에서는 베이시스트로 다른 모습으로 서포터를 해주시는 우리 키타니 타츠야 형님, 마지막으로 음악 경험이 없지만 나부나의 열렬한 어택으로 무대를 오르게 된 보컬리스트 스이씨까지 해서 총 6인으로 공연을 진행합니다. 당시 셀리스트로 15곡을 진행을 했고요. 예상치 못한 인기에 힘입어 11월 도쿄 다이칸야마 유닛에서 공연을 한 번 더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요루시카라는 팀의 기틀이 마련이 되는 거죠. 사실 나부나의 첫 공연 이전, 나부나와 스이는 서로 알던 사이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스이 씨는 나부나의 곡을 안 들은 곡이 없을 정도로 팬이었다고 하지만, 하여튼 1995년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며 생일 등 신상에 관련된 정보는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스이는 나부나에게 섭외되기 전까지 음악 관련된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각자 서로 사이에 음악을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나부나에게 스이를 소개시켜줬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 키타니 타츠야 형님이라는 말이 있는데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연한 기회로 스이가 부른 노래의 음원을 들었는데 아, 좋은 목소리네 라고 생각을 했고, 처음엔 가이드 보컬로 부탁하기 시작, 이 이후에 라이브에서도 게스트 보컬로 제안을 했지만 스이는 불안함에 거절했다고 하는데, 나부나는 그냥 나중에 편하게 그만두면 되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한번 불러봐, 일단 와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이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부나는 내 음악을 인간의 목소리로 표현하고 싶다, 나도 음악으로 벌어먹고 살아야 된다 생각이 있었고, 이에 나부나는 다양한 장르를 부를 수 있을 것 같은 보컬을 구하자고 생각을 동시에 했는데, 여기에 스이가 걸려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2017년 4월 21일 나부나와 스이가 함께한 첫 번째 곡 구두의 불꽃을 공개를 하면서 요루시카라는 2인조 혼성 그룹의 축포를 올리며 음악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스이는 나부나와 함께 팀을 결성, 활동명을 고민하던 중에 키타니가 뭘 좋아하는지 물어봤대요. 스이가 저는 잠자는 게 좋아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일본어 스이에서 s를 추가, 프랑스어로는 I am이라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키타니 형님이 추천했다고 합니다. 이에 스이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고, 특히 도쿄대생인 키타니가 지어줘서 더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학벌주의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이렇게 요루시카라는 팀이 구두의 불꽃으로 화려하게 등장. 바로 2개월 뒤 17년 6월 28일 첫 번째 미니 앨범 여름풀이 방해를 해와 더불어서 밝은 곡의 분위기에 대비된 어두운 내용이 담겨있는 곡 요루시카라고 하면 생각나는 곡 이때 뮤비를 공개, 오리콘 차트 32위, 빌보드 재팬 35위를 달성하며 호조의 스타트를 보여줍니다. 추가적으로 18년 8월 수록곡인 구름과 유령의 뮤비도 공개가 되는데, 이때의 답가 형식의 노래라는 거 알면 좋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7월 9일 요루시카로서 첫 번째 라이브 퍼스트 라이브 여름풀이 방해를 해를 진행, 셀리스트가 충분하지 않아서 나부나의 곡도 셀리스트에 함께 수록해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연이 끝난 후 2018년 3월 9일 자신의 커리어의 마지막 보컬로이드 곡 요히라를 공개를 하면서 보카로피로서 마침표를 찍는 듯한 이제는 떠나보내줘야 된다라는 형식의 가사 속에서 나부나라는 하나의 객체에서 요루시카라는 하나의 팀으로 전환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이때 당시에 실제로 나부나는 슬럼프를 겪으면서 굉장한 성장통을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나부나의 슬럼프 이후에 한층 성장한 요루시카는 선공개만으로 굉장한 성적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데, 2018년 3월 9일 준투명 소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4월 11일 이번에 재녹음을 했죠. 요루시카 하면 떠오르는 곡 중 하나인 히치코, 5월 4일 요루시카 유튜브 조회수 1위입니다. 현재 2억 7천만을 기록하고 있는 그전에게 말가라까지 공개를 하며 파죽짓의 흐름을 잡습니다. 그리고 5일 뒤인 5월 9일 두 번째 미니 앨범 패배자에게 앵콜은 필요 없어를 발매, 무려 오리콘 차트 5위까지 차지를 하면서 체급이 쭉 올라가 버리죠.
패배자에게 앵콜은 필요 없어 앨범 발매 이후 요루시카는 이 상승세의 흐름을 놓지 않고 더욱 깊은 스토리를 담은 음악으로 한 곡 한 곡 메가 히트 수준의 곡들을 계속 발매를 합니다. 18년 12월 27일 현재 기준 5,084만 회의 조회수 쪽빛 제곡. 19년 3월 11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인데 퍼레이드를 공개하기도 하고요. 4월 5일에는 제목만으로도 음악이 궁금해지는 스이씨가 감정을 엄청나게 담은 그래서 나는 음악을 그만두었다를 공개하기도 하죠. 실제로 처음 이 음악을 보자마자 바로 클릭했던 게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이후 5일 뒤 첫 번째 정규 앨범 그래서 나는 음악을 그만두었다를 발매. 오리콘 주간 앨범 차트 5위까지 올라가게 되죠. 앨범 자체도 작품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음악을 그만두게 된 청년이 에이미죠. 엘마라는 소녀의 가상인물을 향해서 만든 콘셉트 앨범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내용을 파보면 조금 굉장히 복잡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이후 요루시카는 바로 두 번째 풀앨범 엘마의 준비를 진행을 하거든요. 이전 앨범 나는 음악을 그만두었다와 엘마라는 준비하는 앨범이 이어지게 만들 것이라며 앨범을 각계 하나의 스토리가 아닌 소설로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세계관을 표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나중에 김요팬이라는 분 유튜브 가면은 딥하게 설명해 둔 게 있으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정독해야 되게 생겼습니다 지금. 가볍게 이야기를 하자면 나부나가 어린 시절에 스웨덴에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앨범도 스웨덴 배경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하여튼 19년 6월 24일 마음의 구멍이 뚫렸어를 시작으로 8월 1일에 시쓰기와 커피에 이어지는 곡 비와 카푸치노를 공개. 굉장히 감각적인 뮤직비디오로 주목을 받게 되죠. 색감도 쨍쨍하고. 그리고 8월 27일 그래서 나는 음악을 그만두었다와 이어지는 노틸러스를 공개. 음악을 그만두고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듯한 연출을 보여주는 굉장히 우울하고 슬픈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 두 번째 정규 앨범 엘마를 발매하면서 오리콘 주간 랭킹 최고 3위, 디지털 앨범 차트 2위, 빌보드 재팬 핫 앨범 2위까지 오르는 성적을 가지게 되죠. 이 이후에 19년도 10월 요루시카는 요루시카로서 두 번째 라이브 월광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전까지의 앨범곡은 모두 치우고 그래서 나는 음악을 그만두었다 엘마 앨범으로만 채운 공연을 진행. 셀리스트 중간에 포에트리 즉 문항을 낭송하는 파트를 집어넣어서 공연 자체에 자신이 의도한 스토리를 싹 보여주게 되죠. 한 여성과 한 남성의 스토리를 풀어내며 대히트를 기록한 요루시카는 다음 앨범에서는 전혀 다른 스토리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20년 7월에 발매된 정규 3집 도작입니다. 타이틀부터 범상치 않죠. 이 전작 그래서 나는 음악을 그만두었다 타이틀에 정반대되는 누군가의 음악을 훔쳐서 명성을 얻은 남자의 이야기를 스토리로 풀겠다고 마음을 먹죠. 여기에서 나무나 씨는 다른 아티스트와는 차별화된 음악 작업 방식을 보여주는데 먼저 전체적인 소설의 플롯을 짠 뒤에 곡을 제작하면서 동시에 소설을 써내려가는 방식으로 앨범을 만들어 가죠. 이래서 문학을 노래하는 팀이라는 별명이 있나봐요. 이 이후에 20년 3월 4일 나부나가 코러스로 참여한 야행을 발매. 4월 22일에는 꽃의 망령을 연달아 발매를 하는데요. 꽃의 망령 아닙니다. 꽃의 망령이에요. 추가로 극장판 애니메이션이죠. 울고 싶은 나는 고양이 가면을 쓴다에 두 곡 모두 타이업이 됩니다. 사실은 총 3곡인데 그 중에서 특히 꽃의 망령은 유튜브 조회수로만 1억 뷰를 시원하게 넘기면서 대박을 터뜨렸죠. 하여튼 이 애니메이션 영화 저도 가볍게 한번 봤던 영화인데 넷플릭스에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6월 3일에는 봄파리를 공개를 하는데요. 당시 이 곡이 우리나라 트위터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봄파리라는 제목이 매춘과 연관이 있다라고 노이즈가 되면서 작곡가인 나부나 씨가 여ям이 있는 게 아니냐 이야기도 돌았다고 하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곡의 컨셉을 여성 보컬인 스이 씨가 제안을 하면서 동력을 잃었다라고 하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고 해요. 소소한 비하인드. 다음 24일에는 사상범이라는 뮤비도 공개를 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54대 9 괴랄한 화면 비율을 채택하면서 화제가 됐었죠. 노래를 딱 틀면 뮤직비디오가 이렇게 나와요. 마지막으로는 7월 22일 도작의 뮤비를 공개. 29일에 세 번째 정규 앨범 도작을 발매를 하는데요. 당시 나부나가 인터뷰한 내용에
재밌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터뷰어가 오리지널리티를 요구하는 현재 음악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음악이라는 큰 틀 안에서 오리지널리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도작이라는 타이틀이니 혹시 나부나 씨도 그런 방식을 채택하셨냐? 라는 질문에는 알아 생각하이소. 나는 뒤에서 지켜볼라는 게 한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는 정찰자 시점이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했냐 안 했냐 그걸로 투닥투닥 싸우는 그런 모습도 즐기면서 이제 보고 있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 도작이라는 앨범 오리콘 주간 최고 1위, 빌보드 재팬 핫앨범 1위, 20년 연간 35위, 그리고 여태까지 요루시카가 걸어온 길을 인정받게 되면서요 제 34회 일본 골드디스크 대상 베스트 5 뉴 아티스트를 수상하기도 하고 MTV 유럽 뮤직 어워드 최우수 일본 아티스트 상을 수상하며 굉장한 성적들을 거두게 되죠. 그리고 요루시카는 도작 발매 반년도 지나지 않은 21년 1월 27일 도작에 답하는 앨범인 창작도 발매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수록곡 봄도둑 뮤비는 무조건 보십시오. 벚꽃이 흩날리는 봄이라는 계절에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뮤비가 잘 뽑혔거든요. 조회수도 잘 나왔어요. 이 이후에 요루시카는 절대적인 신비주의를 살짝은 내려놓게 되는데요. 원래는 라이브를 올리지 않던 기조를 바꾸어서 라이브 영상들을 하나둘 올리기 시작을 하기도 하고요. 8월에는 도작과 창작을 주제로 한 라이브 도작을 개최를 하면서 온라인 작품주의에서 오프라인 작품주의 쪽으로 들어오게 되죠. 도작과 창작의 앨범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요루시카. 이제 이 팀은 단순한 컨셉 앨범을 넘어서 문학 그 자체를 음악으로, 그리고 앨범이라고 부르긴 좀 그렇고 음악 화집 환등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굵직한 작품 순으로 나열을 해드리자면요, 21년 6월 7일 마야자와 겐지의 소설 바람의 마타사부로를 모티브로 한 마타사부로를 시작으로 10월 6일 하기와라 사쿠타로의 시집 달에게 짓다를 모티브로 한 달에게 짓다를 공개를 한 뒤에 도작과 월광을 다시 재현한 공연 준비에 열중하시느라고 살짝 추진력을 장전하시고 12년도로 넘어와서 7월 4일 브레멘 음악들을 모티브로 한 브레멘, 7월 25일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를 모티브로 한 좌우맹, 이후 치노카테, 텔레패스 등을 공개를 하다가 23년 3월 느닷없이 요루시카 역사상 처음으로 나부나가 메인 보컬을 맡은 곡을 공개를 합니다. 사실 원래 이 곡도 스이가 부르려고 했지만 스이 씨의 권유로 나부나가 부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곡입니다. 하여튼 이 곡도 모티브가 있는데 레이 브래드버리의 소설 화씨 451이 모티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 17일 데니얼 키스의 엘저넌에게 꽃을 모티브로 한 엘저넌까지 공개를 한 뒤에요, 4월 5일 드디어 첫 번째 음악 화집 환등을 발매를 합니다. 이 앨범이 당시에 재밌었던 점이라고 하면은 선공개가 됐던 곡과 더불어서 낙향, 첫 번째 밤까지 포함 10곡은 그냥 들을 수 있었지만 여름의 초상, 고래 등이 포함된 보컬곡 6곡, 인스트 9곡까지 총 15곡은 실제로 화집을 구매해야 들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곡 공개를 한다는 것 같다기는 하지만 음악을 듣는 개념이 아닌 보는 개념으로 접근했던 특이한 기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앨범 이후에 요루시카는 3년 동안 앨범을 공개하지 않고 전세, 달과 고양이의 댄스, 도작 재현 등 라이브 공연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한국은 거들떠도 안 보죠. 23년도까지 정말 다양한 시도와 기획을 진행을 했던 요루시카, 든든한 내실을 다져가며 음악을 해왔죠. 그런 요루시카가 24년도에 들어오자마자 또 하나의 굉장한 히트를 치게 되는데요, 바로 1월 5일 장송의 프리랜의 OST 맑은 날, 하루, 개달을 공개하게 됩니다. 실제로 곡을 듣기만 해도 평화로운 풍경이 보이는 듯한 기분이 들죠. 당시 스이 씨는 이 곡을 받자마자 와, 이거 너무 어려운데 생각을 해서 큰일이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나부나는 이 곡은 맑음을 적은 곡입니다. 정확히는 맑지 않은 상태에서 맑기를 기원하는 곡이죠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성적도 빌보드 재팬 핫100 주간 8위, 핫 애니메이션 3위를 기록하면서 쾌주의 스타트를 달려가죠. 그 이후에 요루시카는 또 재밌는 기획을 하는데요, 24년 5월 29일 루바토를 발매를 하면서 요루시카로는 처음으로 LP 음반을 발매를 하고 또 예약 한정 상품으로 레코드 플레이어까지 기획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후에는 7월 18일 드라마 고
홈 경시청 신원 불명예 상담실 주제가라고 하더라고요. 잊어주세요를 공개를 하게 되는데 당시에 저도 실시간 공개로 같이 보면서 집이라는 공간에서 두 사람이 끝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요루시카는 아포리아, 태양, 헤비 등을 차례대로 발매를 한 뒤에 25년 5월 9일 화성인 뮤비를 공개를 하는데요. 앨범 아트를 나부나 씨가 직접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시에 뮤비에 한글이 나오면서 팬들 사이에서는 이거 내 한 시그널 아니냐? 엄청나게 기대감을 올리던 그런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때려 죽어도 내 하는 나누지마. 그래도 또 우리 나부나 형님, 스이 형님, 이 슬픈 한국인의 하늘하는지 옛다 25년 9월에 요루시카 24년도 라이브 전세를 풀버전으로 시원하게 공개해주는 모습 보여줍니다. 자기가 직접 와서 좀 할 것이지 그죠? 하여튼 요루시카는 음악 화집 환등 이후 3년 뒤 음원이 수록되지 않은 앨범 2인칭을 공개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엔 봉투 속에 편지를 집어넣어서 한 장씩 한 장씩 보게 만든 경험을 중시한 앨범을 만들죠. 또 오랜만에 앨범 복귀다 보니까 여기저기 서브컬처 커뮤니티에서도 큰 관심을 받게 되면서 노이즈가 되기도 했죠. 실제로 26년도 6월 13일 서울의 블루 캐비넷이라는 곳에서 이번 앨범 2인칭을 기념하는 이벤트가 열린다고 하니 캘린더에 걸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2인칭 발매 이후에요. 지금까지도 요루시카는 꾸준하게 곡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26년 4월 2일 극장판 애니메이션 내 마음의 위험한 녀석의 주제가로 타이업된 아카네와 최근입니다. 4월 20일 애니메이션 라이어 게임의 OST로 공개된 나부쿠 거품을 공개를 하게 됩니다. 현재 이 곡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죠. 또 제 개인적이지만 요루시카 노래 중에서 가장 음악이 안 들리는 뮤비에 가깝습니다. 뮤비가 너무 재밌어요. 과몰입을 하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주인공인 남자가 한 45번 정도 죽는다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요루시카가 걸어온 길입니다. 정말 이번 거 정리하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용도 너무 방대하고 스토리, 떡밥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축약해서 보여줘야 되나 고민도 많이 했어요. 두들겨 패고 때려 죽어도 내 하는 나누지만 제 나름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 중에 부족한 부분, 틀린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한번 알려주시고요. 이렇게 고생한 저를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요루시카의 TMI 그리고 각 멤버 나부나 스이의 TMI까지 정리를 해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보시죠. 요루시카의 팀명은 구름과 유령이라는 자신의 곡의 요루시카모 네무레진이라는 가사에서 따왔으며 뜻으로는 밤밖에라고 합니다. 밤사슴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또 로고는 두 개의 달이 서로 마주보는 것을 모티브로 했고 가운데 시계바늘이 저녁 6시부터 밤이라는 표현을 했다고 하네요. 저는 처음에 눈을 형상화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도 지상파 방송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순수하게 유튜브 알고리즘과 더불어서 소셜미디어의 입소문만으로 음원 차트를 정상에서 노는 기염을 보여주는 거죠. 추가적으로 발표한 곡에 대해서 자신이 가진 진짜 생각은 설명하지 않아요. 질문을 받더라도 그건 듣는 사람의 몫이다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죠. 요루시카는 2인조 밴드지만 서포트 멤버로 베이시스트의 이마드모 푸르름이 사는 곳을 부른 키타니 타치야, 마이 버스 스토리의 마작 등 일본 내에서도 한자리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요루시카의 노래 미야코우치 약 2분 50초쯤 스이씨가 하면서 목을 다듬는 소리가 있는데 녹음 후 최종 편집 중에 원래는 잘릴 예정이었는데 나부나가 오히려 분위기 전환도 되고 좋다라고 하면서 음원에 남겨뒀다고 합니다. 22년 3월 월광 재현 도쿄 라이브를 진행하는 중 그래서 나는 음악을 그만두었다의 1절 후렴을 스이씨가 부르던 도중 갑자기 쓰러졌고 나부나가 부축해서 백스테이지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15분 후에 스이씨가 다시 무대로 나와서 관객들에게 사과를 한 뒤에 다시 완창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전에 스이씨가 코로나에 걸려서 투어가 연기가 됐었는데 이 여파가 아닌가라는 썰이 있습니다. 나부나는 이코동 시절 보컬로이드 프로듀서로 이미 이름을 야무지게 날리던 작곡가였습니다. 요루시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새벽과 반딧불이, 투명 엘레지, 갯날이 해저담만 해도 유튜브에서만 수천만 회를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나부나로 활동하기 전에 곡을 올렸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2곡 정도 올렸었는데 인기가 없어서 삭제를 하고 이후에 나부나로 다시 시작을 해서 앨리스 트러스트라는 곡으로
올라온 거죠. 나부나는 또 어린 시절 스웨덴에서 살았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1집 그래서 나는 음악을 그만두었다와 2집 엘마의 배경을 스웨덴으로 잡았고 비와 카푸치노, 노틸러스 등 가사에 각각 지명을 언급을 합니다. 또 키타니 이전 예명 곤니치와 타니타상 시절부터 키타니 타치야와 나부나 씨는 둘이 서로 알던 사이라고 합니다. 이때가 고등학생 때라고 하는데요. 재밌는 거는 키타니 씨는 또 스이 씨랑도 알던 사이였다고 하더라고요. 나부나는 자신의 목소리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는데요. 이후에 곡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자신이 직접 코러스를 하면서 예전만큼은 자신의 목소리를 싫어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451이라는 곡은 요로시카 노래 중에서 유일하게 나부나가 메인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곡도 원래 보컬인 스이 씨가 부를 예정이었지만 스이 씨의 강력한 요청으로 나부나 보컬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 나부나는 공연 전에는 전혀 긴장을 하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혀 긴장을 하지 않다가도 첫 공연을 할 때 무대에서 기타를 잡자마자 엄청나게 긴장을 하는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특이합니다. 그리고 유부남입니다. 아내는 음악 쪽이랑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프로포즈를 할 때 해바라기를 하나 건넸다고 하더라고요. 낭만 있습니다. 또 당시에 나부나 개인 유튜브에 프로포즈를 하는 음악도 올렸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MBTI는 INTP. 요루시카를 시작하기 전까지 음악 활동을 전혀 한 적이 없었다고 하고요. 음악씬에 입성하기 전부터 나부나를 좋아했던 헤비한 팬이라고 합니다. 예명은 잠자는 걸 좋아한다고 들은 키타니 타치야가 스위에서 차가운 거기에 S를 붙여서 스위라는 프랑스어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뜻은 I am, 나라는 뜻이 있다는 것 같아요. 처음에 요루시카 결성 당시 나부나가 보컬이 기타도 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배우라고 이게 딱 시켰는데 스위가 버티기 힘들어서 제발 그만두게 해달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음악을 그만두었다 레코딩 당시 감정을 너무 살린 나머지 엄청나게 울면서 불렀다고 합니다. 이 이후에 엔지니어와 상담 후 창문 앞에서 햇빛을 받으면서 레코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자기 목소리를 듣고 너무 예쁘게 들려서 스스로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또 마리오 카트랑 베어블레이드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키타니가 진행하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실제로 스이 씨가 베이블레이드 경기장을 직접 가져와서 키타니 씨와 대결하는 콘텐츠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스이 씨는 사실 시력이 엄청나게 안 좋아서 두꺼운 안경을 쓴다고 하고요. 나부나 씨가 안경이 못생겼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꽤나 4차원의 성격을 가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라디오 진행 당시에 갑자기 요시노야 규동을 먹기도 하고 J-웨이브 구루구루라는 라디오에 출연했던 적이 있는데 진행자분이 스이 씨의 엄청나게 광팬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그냥 펑펑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스이 씨가 생각보다 빨리 우네, 20초는 조금 더 걸릴 줄 알았는데 라고 하는 특이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MBTI도 ENFP예요. 그리고 오모리 김치찌개 라면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건 인정이지. 자, 이렇게 요루시카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와, 소개할 내용이 너무 방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소개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제 나름 진짜 열심히 자료 조사하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좀 해주세요, 사장님들. 하여튼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도 틀린 점이 있다거나 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댓글로 정정해 주시거나 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있다 라고 하시면은 역시나 많이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휘둘겨 패고 휘두르겨 갈기고 진짜 때려치고도 내 안은 안 오지만 오늘의 요루시카 소개 콘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저는 다른 아티스트들 아니면 다른 콘텐츠들 소개시켜드리는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시마이 치시죠. 들어가세요. 아, 힘들어.